자, 이제까지 우리 물권법을 함께 하셨다면 지금 보실 부분은 계약법입니다. 그래서 민법의 큰 얼개가 물권관계를 다루는 부분 하나, 계약관계를 다루는 채권법, 그게 크게 두 개로 나눠요. 그 앞쪽에 선 앞부분에 민법 총칙이라는 게 자리를 잡아서 전체를 아우르는 쪽으로 민법 총칙이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민법을 얘기하면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권관계 그리고 채권관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누고 앞쪽에 맨 선단 부분에 뭐가요? 총칙이 있는 거예요. 민법 총칙이. 총칙은 물권도 채권도 다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권관계는 그럼 뭐냐? 이거는 등기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그 효력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잖아요. 우리 물권의 특징이 뭐죠? 지배권입니다.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든 전세권이 있든 유치권이 있든 그 물권 지배하죠. 내가 처분도 하고요. 지배권 그리고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물권관계라면 반대로 채권관계는 청구권입니다. A하고 B하고 금전거래했다. 1억을요. 그럼 이쪽이 채권자, A가 채무자.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인 A한테 빌려간 돈 약속된 날짜에 뭐 해라? 갚아라. 갚아달라고 청구하는 관계, 채권관계죠. 이 청구권은 누구한테요? 이 사람에게만. 채권자가 꿔간 채무자에게만 요구할 수 있죠. 물권이 지배권이라서 등기가 되어 있어서 이걸 절대권이라고 한다면, 왜 절대권이? 모든 사람한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 거를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거를 관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채권은 누구한테요? 이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등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얘한테만 할 수 있는 거지 얘 마누라나 얘 형제들한테는 요구 못해. 다른 사람한테는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채권의 한계죠. 그래서 이거는 제3자에게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어요. 이건 대항력 있죠. 이 점이 물권관계와 채권관계를 구별하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채권관계는 계약 당사자요. 계약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법률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채권관계, 계약관계가 쉽습니다. 그 계약법은 시험 전체가 다 나오지 아니하고 여기 보실까요? 총론하고요. 총론하고 강론 중에서 강론을 보면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나머지요. 증여라든지 뭐 현상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세 개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범위가 확 줄어들어 있죠. 그래서 법무사나 간평사나 사법고시하고 중개사하고 시험 범위가 확 달라져요. 이 점에서. 총론은 그대로 나오고요. 계약 총론은 그대로 나오는데 강론에서 차이가 확 생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총론 6문제, 강론 4문제 합쳐서 몇 문제 그러면 10문제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권법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10문제 중에서 우리의 목표는 8개나 9개를 맞추자 이거죠. 8개에서 9개. 그러면 좋은 점수로 가져갈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10개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두 개 놓쳐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계약 총론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는데 계약 총론 어떻게 얼개가 짜여지느냐 보실까요? 계약 종류가 먼저 나와요. 계약을 공부하려니까 계약 종류에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 계약은 서로 합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 집 내가 10억에 살게. 오케이. 합의했어. 이 계약 성립 문제. 세 번째는요. 그렇게 성립한 계약이 어떤 효력이 쌍방에게 인정되느냐. 계약의 효력 문제. 네 번째는요. 계약 해제. 언제 계약이 종결되느냐. 끝나느냐 이거죠. 채무 불이행이 되면 즉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어요. 계약을 불이행했다. 그러면 계약 파기해버리죠. 이걸 계약 해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약 총론은 4덩어리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요. 계약 종류. 두 번째는요. 계약 성립. 세 번째는요. 계약 효력. 마지막이 해제. 4덩어리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인 계약 종류부터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종류요. 가볼까요? 자, 첫 번째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나누거든요.
간단하죠.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 편무계약은 무슨 뜻이에요? 한쪽 편만 의무가 있어요. 얘는 의무가 있어요. 얘는 의무가 없어요. 이걸 무슨 계약? 편무계약. 대표적으로 뭐가 그래요? 증여. 주는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나 부동산을 증여를 주죠. 증여자죠. 증여자는 의무가 있는 거죠. 증여자. 아버지가 누구한테요? 아들한테 아파트 주죠. 증여자는 의무 있는데 아들은요? 의무가 없어. 할 게 없어. 그냥 아들이 한마디 해야 되죠. 뭐라고요? 땡큐 아빠 땡큐. 내가 아버지는 잘 만났어.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서 나한테 주는 게 많아. 나는 할 게 없죠. 이게 편무계약입니다. 또 뭐가 그래요? 사용대차가 그래요. 이쪽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받을 숫자입니다. 두 번째,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를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공짜 계약, 사용대차. 그 빌려주는 사람은 의무가 있는데 빌려 쓰는 사람은 의무가 없겠네요. 그죠? 친구한테 차를 야, 차 키 좀 줘봐. 내 담배 사러 갔다 올게. 이때 그 계약이 사용대차 계약이에요. 공짜로 물건을 빌려 쓰는 거, 사용대차. 임대차는 그럼 뭐 임대차는? 사용료 내고 물건을 빌려 쓰면 임대차. 공짜로 빌리면 사용대차. 그래서 대차 계약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사용대차 계약이냐, 임대차 계약이냐. 사용대차는 공짜. 임대차는 뭐를 내요? 임대료, 차임을 내죠. 차임을. 그래서 구별이 돼요. 그래서 사용대차는 편무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임대차는 쌍무계약.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 무이자 소비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라는 건 뭘까요?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나한테 1,000만 원만 빌려줘. 누구끼리요? 가족끼리. 가족끼리 빌릴 땐 이자 안 받죠. 잘. 그럴 때 무이자죠. 그죠? 그럼 무이자로 공짜로 빌리는 거니까 이를 편무계약이라고 그래요. 빌려주는 사람은 돈을 꿔주는데 빌려 쓰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무가. 그냥 도로 넣어주면 돼. 도로 통장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무이자 소비대차도 편무계약입니다. 거꾸로 쌍무계약은 뭔가요? 매매계약. A가 가지고 있는 집을 B한테 10억에 매매하기로 팔기로 했다. 그 A는 집을, B는 돈을, 의무가 서로한테 있죠. 이를 무슨 계약? 쌍무계약. 매매가 그렇죠. 그 다음 교환도 그래요. A의 집하고 B의 뭐하고요? 노래방하고 바꾸자. A는 집을, B는 노래방을 서로 줘야 되니까 쌍무. 임대차, A가 집을, B는 뭐를 줘요? 차임을 주죠. 차임을. 쌍무계약.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은 뭔가요? 도급계약은 건물 지어주기로 하는 계약. 건축주는 돈을 내야 돼요. 업자를 수급인. 이쪽을 건축주를 도급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건축주예요. 건축주. 집주인. 공사를 맡은 사람을 수급인. 수급인은 그럼 뭐를 낼까요? 공사 완성을 해야죠. 건물 공사 완성을 해야 되고 여기는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의무가 있으니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도급계약도.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죠. 매매, 교환, 임대차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이게 다 쌍무계약이에요. 거기다 나아가서 뭐까지요? 도급계약도. 건축주하고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주기로 하는 계약. 이 계약서를 썼다. 이건 쌍무계약이다.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을 왜 구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답이 이거예요. 구별의 실익이 뭐냐? 동시행항변권하고 우연부담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쌍무계약만. 쌍무계약은요. 집주인은 집을 줘야 되고 집 매수자는 돈을 줘야 돼요. 서로 줘야죠. 서로. 집 주고 여긴 돈 줘야 되죠. 이걸 무슨 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에 줘야지. 너 주면 내가 돈 낼게. 이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동시행이나 우연부담은 어디에서만? 쌍무계약에서만 인정이 되더라. 여기 별표. 꼭 기억하셔야죠. 그럼 이쪽 증여에서는 증여자는 의무가 있는데 수중자는 의무가 없죠. 이쪽은 의무가 없죠. 그죠? 이거는 동시행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동시행이 어떻게 생겨요? 무이자 소비대차도 마찬가지죠. 무이자 소비대차는 이쪽 편에 의무가 없죠. 그래서 동시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동시행이나 우연부담은 어디에서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만. 오케이. 그래서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하고 우연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실게요. 이어서 두 번째,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구별해 볼게요. 유상은 뭐냐? 대가를요. 대가 출연을 서로 하는 거야. 출연하고 여기도 출연하는 거예요. A가 출연하면 B도 출연을 하는 거예요. 가령 A가 집을 팔기로 했어요. 집을 내놔야죠. 얘는 뭐를 내놔야 돼? 돈을 내놔야 돼. 이 거래를 해서 얘가 저걸 얻으려면 B가 저 집을 얻으려면 돈을 내놔야죠. 이걸 출연이라고 그래. 출연. 내가 출연해. 돈을. A는 뭐를요? 집을 출연해. 집을. 왜요? 저 돈 얻으려면. 근로계약을 하면 그러면 근로계약을 하면 사장님은 뭘 출연해야 돼요? 돈을요. 돈 월급을 내놔야지요. 근로자는 뭘 출연해야 돼요? 노동력을. 서로 출연을 하는 거죠. 이게 유상계약이에요. 서로 뭔가 내놔. 뭔가 내놓는 거야. 뭐를 얻기 위해서. 이게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매매계약 내놓죠. 서로 내놓죠. 교환계약 집 내놓고 여기는 노래방 내놔요. 임대차 여기 집 내놓고 임대료 내놔. 서로 출연하죠. 요거 뭐야? 다 유상계약이 되는 거예요. 유상계약. 반대로 그러면 이쪽은 출연을 하는데 이쪽은 출연을 안 한다면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이를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 유상. 유상은 서로 출연을 하는 형태라면 무상은 한쪽은 출연하고 한쪽은 출연을 안 하는 형태가죠. 이를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무상계약.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 유상계약일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별표. 무슨 책임이? 담보 책임이. 담보 책임은 뭐예요? 하자 있으면 물건에 결함이 있으면 책임지는 거야. 가령 도급계약 볼까요? 도급계약. 아파트나 건물 지어주면 건축주한테 돈을 받잖아요. 건축업자는. 근데 아파트를 지어줬어요. 빌라를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입주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누수가 생겼어요. 결함이 있죠. 그 결함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야. 이를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요? 유상계약. 유상계약일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십니다. 유상계약에서. 그럼 무상은요? 무상은 대가를 받은 거야. 대가 출연을 안 한 거죠. 이럴 때는 담보 책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담보 책임 어디에서만? 유상계약에서만 담보 책임이 인정됩니다. 꼭 기억하실게요. 시험은 그럼 어떻게 나와요? 유상계약에서 뭐가요? 동시행이 인정된다 아니죠. 유상계약에서 동시행이 아니라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서 동시행이 인정되는 거죠. 담보 책임은 어디에서요? 유상계약에서. 구별이 되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낙성계약하고 요물계약입니다. 이 부분 구별할게요. 첫 번째가 계약의 종류의 첫 번째가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를 갈랐다면 두 번째는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내가 대가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게 유상계약 무상계약이죠. 세 번째는요. 낙성계약이냐 요물계약이냐. 이 문제. 먼저 낙성이라는 거는 계약이 합의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A와 B가 거래했어요. 이때 계약이 언제 이루어져요? 합의만으로. 우리 합의했어. 거래하기로 뭐 했어? 합의했죠? 이 배추를 A가 키운 배추를 B가 사기로 했어. 그 전화로 어떻게 했어요? 전화로 합의했어. 그때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계약? 낙성계약. 그럼 낙성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합의만으로 돼. 합의만으로. 이 합의라는 게 구두 합의도 돼요. 구두로도 되고 합의만 하면 거래가 딱 바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낙성계약이야. 낙이 뭐야? 승낙이죠. 승낙할 때 성 이루어지는 거야. 이룰 성자. 언제? 승낙을 하면. 승낙을 해서 합의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낙성계약이다. 매매 낙성계약이에요. 매매 합의하면 돼요. 교환 합의하면 돼요. 임대차 합의하면 돼요. 조심할 건 이거죠. 요거는 다 뭐죠? 쌍무계약이죠. 요거는 다 뭘까요?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도 뭐 하면 돼요? 합의하면 돼요. 합의하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라는 거죠. 보면 다 낙성계약이야 이게 다. 쌍무계약도 낙성, 편무계약도 낙성. 그래 우리 민법은 뭐가 원칙?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낙성계약을. 근데 예외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예외가 있어요. 예외.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자, 요물계약은 낙성계약과 어느 지점에서 달라지느냐? 낙성계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뭐 할 때 서로 합의 짱했죠. 합의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요물계약은 달라요. 현실적인 뭐가요? 급부가. 현실적인 급부를 이행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다르네요. 합의로 되는 것이 낙성계약이라면 요물계약은 뭐야? 합의로 안 끝나, 합의로. 그 합의한 거를 뭐 해야 돼? 합의한 거를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거야, 급부를. 급부를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이행이 돼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합의에다가 뭐까지요? 급부 이행까지. 오, 이게 더 어렵겠네. 이게 더 어렵고 까다롭네. 이게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합의에다가 이행까지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이 그래요. 계약금 계약, 기출 20회. 다음 중 요물계약 골라라. 계약금 계약. 둘이 매매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10억에. 우리 집 팔자. 이 집을 10억에 거래하자. 합의했죠? 매매는 이루어져요. 매매. 근데 계약금은요. 계약금이라는 거는 이 매매 대금이 10억이니까 계약금은 10%니까 약 1억이죠. 1억이라고요. 합의를 했죠. 합의하고 1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돼요.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 그래서 매매는 뭐 하면 돼요? 합의하면 돼요. 매매는 우리 10억에 하자. 합의했죠. 그럼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뭐는요? 계약금은 합의 1억 하고 뭐까지요? 교부를 해야 돼. 걸어야 돼. 돈을. 매수자가 돈을 송금을 해줘야 되는 거지. 1억을. 급부를 이행해야 되는 거야. 급부 이행. 이를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은 교부를 해야 됩니다. 교부를. 송금해서 넣어줘야 돼. 통장에서 찔러줘야지. 그래야 이루어지는 계약을 요물계약. 계약금 계약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 기출 20회. 다음 작년 훈련 30일에 현상 광고가 나왔어요. 현상 광고 볼까요? 자, 미스트롯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미스트롯을 이쪽 방송국에서 광고를 하죠. 광고를.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광고자라고 그래요. 광고자. 예, 노래에 출연을 해서 응모를 하세요. 그리고 1등한 분한테 1등 먹은 분한테 1억을요. 상금 1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상 광고야. 광고를 때렸어요. 그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응모를 하죠. 응모. 제주도에서도 하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대전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막 응모를 하죠. 이쪽에 응모자가 있습니다. 응모자. 다수의 응모자가 있죠. 그럼 방송국에선 광고를 했죠.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 우승자가 나오죠. 우승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수현상 광고라고 그래요. 제일 1등한 사람한테만 돈을 주는 거야. 1등한 사람만 돈을 먹는 거예요. 우수현상 광고. 우승자는 돈을 먹습니다. 그럼 방송국에서는 얼마를? 1억을요. 1억을 뭐 해야 돼요? 출연을 해야죠. 출연을. 1억을 내놔야 돼. 돈을 내놔야지. 누구한테요? 1등 먹은 사람한테.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여기서 질문은 응모자죠. 응모자 볼까요? 응모자는 1등 우승을 먹을 의무가 있어요? 이 응모자가 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야. 1등을 다 해야 되냐고. 그럼 1등 못한 사람은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이에요? 의무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의무 이행을 못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응모자 중에 어떤 분은 1등을 목표로 덤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참가의 목적이 있어. 참가에. 1등 관심 없어. 참가해가지고 방송국에 한번 나오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응모자는 우승을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승해야 돼? 우승할 의무? 없지. 1등 먹을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한쪽 편은 의무가 있죠. 1억을 내야 될 뭐가요? 의무가 있어. 근데 반대편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현상 광고는 광고자만 의무가 있는 거고 응모자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요거 포인트.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응모자는 의무가 없으니까
음모자는 해야 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 현상광고는 한쪽 편에만 의무가 있어요. 한쪽 편만. 이쪽은 의무 없잖아요. 그래서 쌍무요, 편무요? 편무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첫째 편무다 이거. 편무야. 왜? 얘만 의무 있어, 광고자만. 얘는 의무 없지.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현상범 모집하죠. 현상범 신고하면 5천만 원 준다라고 그러죠. 예전에 신창원이요. 신창원이 한참 날뛸 때 경찰청에서 광고를 때렸어요. 신고해가지고 잡히면 포상금 5천만 원 준다. 그렇죠? 그럼 경찰청은 5천만 원을 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럼 우리 일반 시민은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냐고. 없죠. 신고할 의무 없어요. 신고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 계약은요.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얘가 광고한 대로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을 해야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급부 이행을. 어떻게? 1등을 먹어야죠. 1등을 먹어야만 되는 거죠. 이를 요물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1등이라는 행위를 해요. 1등이라는 행위. 얘가 지정한 행위가 뭐죠? 1등이죠.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됩니다. 지정행위 완료라고 그래요. 지정행위. 지정된 행위를 뭐 하라고? 이행이나 완료를 해야죠. 완료를. 그래서 현상광고는 합의로 되는 게 아니라 지정행위를 완료해야 되니까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다. 편무계약이고 무슨 계약? 요물계약이라는 거죠. 요물계약. 이거 기억합니다. 현상광고 너는 쌍무가 아니라 편무이고 두 번째 무슨 계약이야? 요물계약이야. 요물계약이야.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떨어졌어요.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라는 거. 편무고 요물계약이라는 거 됐죠? 조심할 건 이게 유상계약이라는 거예요. 유상이라니. 나아가 그러면 1등을 했어. 열심히 노래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B라는 사람이 1등을 먹었어. 그럼 1등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1등을 먹으려면 피나는 출연을 해야죠. 뭔가 출연을 해야죠. 목 터지게 연습을 해서 출연을 해야죠. 출연하나요? 오케이, 출연하죠. 출연을. 목이 찢어지라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출연을 합니다. 목이 찢어지라고, 목이. 뭐 먹으려고 그래요? 이거 돈 먹으려고 그러죠. 그럼 방송국은, 광고자는요? 1억을 출연합니다. 방송국은 1억을, 응모자는 1등한 사람은 목이 찢어지라고 출연을 해요. 그래서 출연이 서로 맞물려 있죠. 얘는 왜 출연해요? 돈 먹으려고. 얘는 이거를 위해서. 서로 맞물려 있죠. 그래, 이거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고 요물계약입니다. 꼭 기억하죠. 그리고 무슨 계약이에요?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미묘한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거 기억하실게요. 그중에서 요물계약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 유상이고 편무, 유상, 요물이라는 거. 그죠? 현상광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계약, 세 번째 계약, 낙성계약이나 요물계약이냐 나눌 때 요물계약의 특징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요. 합의로 끝나지 않고 뭐까지요? 급부가 이행돼야 됩니다. 바로 계약금 교부해야 되고요. 현상광고처럼 행위를 뭐 해야 돼요? 완료해야 돼요. 완료해야 이루어지죠. 완료를. 합의로 되는 게 아니라 완료를 해야지. 1등을 먹어야 돼요. 요물계약 되겠습니다. 이어서 불요식하고 요식 구별해 볼게요. 요식은 뭐냐?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법이 정한 방식을 유하는 게 요식입니다. 유언처럼. 이건 예외예요. 아주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민법은 불요식입니다.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방식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매매, 교환, 이거 다 뭐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도 불요식이고요. 편무계약도 불요식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민법은 낙성 불요식이요. 낙성 불요식이 원칙이다. 이게 쌍무든 편무든요. 이게 쌍무든 편무든 다 뭐다? 낙성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요식인 거, 요물계약인 거. 요물계약인 거 꼭 데려가셔야 되죠. 그래서 계약금하고 현상광고 이 부분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 편무계약, 그다음에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다음에 낙성계약, 요물계약, 마지막이요 요식, 불요식 네 가지 정리를 해보셨고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면
전형 계약하고 비전형 계약이 있는데요. 전형 계약은 민법전에 이름이 올라 있는 거. 매매, 교환, 임대차, 민법전에 이름이 있죠? 이를 전형 계약.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등등. 이런 것들을 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소위 유명 계약이라고도 이름을 불러요. 유명. 이름이 있잖아, 이름이. 반면에 비전형 계약이죠. 비전형 계약은 우리 민법전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거. 가령 출판 계약. 이런 거는 민법전에 이름이 없거든요. 중개 계약도 민법전에는 없어요.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중개사법에 있죠. 중개사법에. 민법에 이름이 없으니 이를 무명 계약이라고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하고 구단하고 계약? 그것도 계약이죠. 계약인데 민법전에 없죠.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 계약, 무명 계약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간단하게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구별은 이렇게 합니다. 민법전에 있느냐, 없느냐, 이름이. 민법전에 족보가 있으면 유명, 족보에 없으면 무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 관한 논의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죠. 계약 종류. 예약이라는 거 하나 있네요. 예약. 잠깐 볼까요? 예약. 장차 본계약이죠.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는 거를 우리는 예약을 했다라고 해요. 예약. 여기 볼까요? 결혼식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약해야 되죠? 결혼식장. 그래서 특히 봄이나 가을 되면 엄청 많이 대기해요. 예약이 많이 길죠. 미리 해야죠. 한 6개월 전에 아니면 5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미리 찜하는 거죠. 그래 예약을 저는 쉽게 머릿속에 미리 찜하는 거라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요. 미리 찜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예약처럼 나중에 해주기로 뭐 하는 거?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항상 채권 계약입니다. 여기서 채권 계약이 뭐냐? 이거 기억해 드릴게요. 채권 계약은 뭐야? 해주기로 약속하는 거. 해주기로 약속하는 거를 채권 계약이라고. 해줄게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채권 계약입니다. 가령 어린이날 되면 아이들이 뭐 선물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때 애들이 미리 선수를 쳐요. 요즘 애들이 영화계에서. 엄마 나 어린이날 뭐 사줄 거야? 핸드폰 하나 사줄게. 사주기로 약속하는 게 채권 계약. 그 다음에 내가요 영화계에서 이제는 누구한테요? 고모나 삼촌한테 가서 또 매달려. 고모 뭐 사줄 거야? 그죠? 그때 고모가 뭐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사줄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는 걸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을 한 거야. 채권 계약.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죠? 가가지고 엄마가 걔가 원하는 거를 사줍니다. 그때 애가 이렇게 지나다가 장난감이 눈에 팍 꽂혔잖아. 그 순간 애 눈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엄마 저 장난감 사줘. 그때 엄마가 딱 카트하죠. 그때 애가 그때부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왜요? 소리를 크게 내야 엄마가 사주거든요.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소리 질러가지고. 그죠? 그래도 대부분 엄마, 지는 엄마가 있고 이기는 엄마가 있어요. 지면 거기서 돈 내야죠. 안 지는 엄마 있어. 안 지는 엄마 어떻게 해요? 내일 사줄게. 그게 채권 계약한 거예요. 내일 사줄게. 채권 계약. 그러면 물권 계약은 뭔가요? 사줄게라고 장난감을 사줄게라고 약속했죠. 이게 채권 계약이라면 물권 계약은 뭐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물건을 넘겨주는 거야. 물건을 뭐 하는 거? 넘기는 거, 넘겨주는 거야. 이걸 무슨 계약? 물권 계약이야. 이게 미묘한 차이인데 아주 법리적으로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쇼핑몰에 옷을 주문했다. 옷을 주문을 했죠? 30만 원 결제를 띠리릭 했다. 어젯밤에. 그죠?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배달해 주겠다. 3일 뒤에 배달 완료됩니다. 라고 약속했죠? 무슨 계약? 채권 계약. 3일 뒤에 배달 완료됩니다. 배달해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채권 계약. 누구랑? 쇼핑몰하고 나하고요. 구매 소비자하고 채권 계약 한 거예요. 해줄게. 3일 뒤에 해드립니다. 일주일 이내에 해드립니다. 채권 계약. 그래서 3일 뒤에 어떻게 됐어요? 우편이. 아니 택배나
그쪽 업체에서 배달이 되죠. 배달이 돼서 넘어오죠. 옷이 배달이 되면 배달되면 나한테 넘어오죠. 넘어오죠. 이걸 우리는 인도라고 그래. 인도를 받죠. 무슨 계약? 물권 계약이 된 거예요. 다르죠. 그래서 무슨 계약하고 채권 계약과 물권 계약이 다르다라는 거 여기 발표할게요. 그 물권 계약은 넘겨주는 거예요. 전세권 계약하면 전셋집을 어떻게 하는 거죠? 세입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이게 물권 계약이야. 등기를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약은 미리 약속하는 거니까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계약 종료됐고요. 참고 아까 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레벨 2 보실게요. 쌍무 계약과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부분 시험 잘 나와요. 쌍무 계약하고 무슨 계약? 유상 계약. 쌍무 계약은 항상 유상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이런 형태를 쌍무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친구들 5명이 만나서 주말에 만나가지고 그 중에 주당이 1명, 주당 A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5명이 모였는데 A가 잔에 술을 딱 따르고요. 수주를 따른 다음에 뭐라고요? 야, 건배 그러고 뭐래요? 술 다 마실 때까지 안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으면 죽어. 한 잔 먹죠? 두 번째 잔 또 건배. 그리고 또 먹죠. 그럼 밑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요. 다 먹어야 돼. 똑같이. 다 먹어야 돼. 세 번째 잔 먹으면 또 다 먹어야 돼요. 좀 더 세게 하면 얘가 먹고 어떻게 잔 돌릴게 내가. 먹고 얘한테 돌리죠. 그럼 얘는 일로 또 돌리죠. 일로 돌아옵니다. 한 잔 먹죠. 두 번째 잔. 또 똑같이 다 돌아가요. 이게 쌍무 계약이에요. 쌍무 계약. 건배를 하면 상대방도 똑같이 잔을 다 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유상 계약은 매번 잔을 건배할 때마다 매번 다 먹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한 번이요. 끝날 때까지요. 자리 끝날 때까지 한 번만 건배해줘. 한 번만 건배하고 다 먹어줘. 이게 유상 계약이야. 한 번은 대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은 매번이죠. 건배하면 먹고요. 건배하면 다 먹어야 돼. 상대방이 이렇게 서로. A가 먹었죠? 여기도 먹어줘야 돼.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쌍무 계약이에요. 하죠?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해야 돼. 이게 쌍무 계약이에요. 근데 유상 계약은 여기서 하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해주면 돼. 한 번만 딱 해주면 무언가 대가 출연한 거죠. 이게 유상 계약이죠. 그래서 쌍무 계약이 좁은 거고 유상 계약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쌍무 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항상 무슨 계약? 유상 계약. 그래서 여기를 따면 이렇게 머리를 따면 뭐가 돼요? 생유죠. 생유는 맞습니다. 생유. 쌍무 계약은 항상 무슨 계약? 유상 계약이다. 이게 시험 단골이에요. 너무 쉬운 거죠. 쌍무 계약은 항상 유상 계약이다. 거꾸로요.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이다. 그러면 틀리죠. 이건 아니지.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이에요. 그건 아니지. 얘네들은 쌍무 계약으로 술을 먹어. 쌍무 계약으로. 뭘로 먹어요? 쌍무로. 근데 옆 테이블은 A가 10잔 먹었어요. 10잔 먹는 동안 B는 몇 잔 먹어요? 한 잔 먹죠. 이 유상이죠. 유상. 그럼 얘네들은요. 이 B라는 친구는 여기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왜요? 유상 계약하고 쌍무 계약은 잔수가 틀려. 잔수가. 맞대응하는 게. 그래서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에 못 들어가. 근데 무슨 계약? 쌍무 계약은 무조건 유상 계약입니다. 왜요? 얘 10잔 먹으면 다 10잔 먹잖아. 그러니까 쌍무 계약은 무조건 유상 계약이 되는 거예요. 쌍무 계약 무조건 유상 계약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유. 생유는 맞다 이거죠. 생유는 맞다 여기 발표. 근데 뭐는 아니다? 유상은 아니다.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은 아니다. 이거 조심하실게요. 시험 단골이죠. 이 관계 문제. 생유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생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오케이. 생유는 맞죠. 근데 유상 계약이 모두 쌍무 계약이냐고? 그건 아니지. 유상 계약이 쌍무 계약이라고. 네가 저기에 들어가냐? 네가 쌍무 계약에 들어가. 너 못 들어가. 왜? 너 한 잔 먹잖아. 이만 한 잔. 네가 어떻게 10잔 먹는 애 이 자리에 껴. 너는 못 껴.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에 못 껴.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에 껴. 왜? 얘 10잔 먹잖아. 10잔. 얘는 한 잔.
그 다음 세 번째 현상광고는 편무, 유상, 요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편무계약이고 요물계약입니다. 지정행위를 완료해야죠. 완료. 그죠?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렇게요. 신창원이를 범죄자 보면 신고하세요. 그래서 수배범이 잡히면 현상금 5천 쏩니다. 지정행위를 뭐 할 때 완료해야 되는 거예요. 완료. 잡혀야 돼요.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유상입니다. 유상. 그래서 레벨 2, 레벨 3 여기 잘 나오는 거 2개 꼭 기억해 두실게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에 관한 논의가 마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약 성립 만나러 가요. 계약이 이루어졌다, 성립했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죠. A가 B한테 거래할 때요. 두 사람이 거래할 때 일단 계약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당사자가. A가 집을 내놓는 거죠. 부동산에 내놓죠. 내놓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의 미묘한 차이가 첫 번째는 A가 집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일단 집을 내놓을게요. 내놓고 가격은 내놓지 않아. 정하지 않아. 가격은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 봐가지고 합시다. 금액은. 계약 조건은 사는 사람 봐가지고 내가 정할게요. 금액은요. 이쪽에서 안 정한 거죠. 안 정했죠. 안 정해놓고 매수자가 요구하는 거 봐가지고 정할게요.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 그래요? 유인이라고 그래요. 유인. A가 가격을 안 정해놓고 내놓은 거야. 이게 유인입니다. 그럼 B가 어떻게 해요? 내가 10억에 살게. 10억에 살게요 라고 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청약이죠. 얘는 유인한 겁니다. 유인. 고객을 꼬신 거죠. 꼬신 거. 금매물이라고 돼 있어. 금매물. 가격은 안 나와. 금액은. 그때 B가 얼마라고요? 매수자가 뭐라고요? 10억에 인수하겠어. 그러면 이게 청약인 거예요. 그때 A가 뭐라고요? 그 가격에 넘길게요 라고 그러면 이게 승낙이 되는 거죠. 이게 승낙. 이걸 유인이라고 한다. 유인. 청약이 있고요. 유인이 있는데 유인은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는 거. 그럼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가 내놓을 때 뭐라고요? 10억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10억이라고 내놓고 B가 얼마예요? 10억에 사겠다. 그러면 이게 청약, 이게 승낙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제시한 거. 먼저 제시한 게 청약, 늦게 답한 게 승낙. 근데 A가 뭐라고요? 금액 정했죠. 금액을 정해서 10억에 가져가라. 청약이고요. 얘가 얼마라고요? 10억에 가져갈게. 이게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과 유인이 다르다. 청약하고 유인이. 특히 유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인. 끌어들이는 거예요. 유인자, 여기는 끌어들인, 낚인 사람은 피유인자라고 그래요. 자, 근데 금액을 정했다. 금액을 정해놓으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청약을 했다라고 그래서 청약. 을이요. 10억에 사겠다. 살게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승낙. 계약은 언제 이루어져요? 청약과 승낙이 뭐 할 때요? 합치가 되면. 두 가지가 뭐하면? 합의요. 합치가 되면. 합치가 됐을 때 거래는 이루어진 거예요. 합치되지 않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불합의라고 그래요. 불합의. 합치되지 않았어. 근데 부동산은 금액이 커서 생각만큼 합치가 쉽지 않죠. 워낙 단위가 크니까. 거래 조율하는 것도 길죠. 그래서 합치가 되면 이루어진 거고 합치가 안 되면 뭐라고 그래요? 불합의라고 그런다. 불합의. 써볼게요. 불합의. 불합치. 그럼 불합의는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럴 때는 착오 얘기하면 안 돼요. 착오라는 건 언제예요? 이루어지는데 내가 착각한 거야. 이게 착오죠.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로 취소한다는 얘기는 언제예요? 합의가 됐는데 뭔가 착각했을 때, 어느 한쪽이 착각했을 때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불합의 되면 합의가 안 된 거지. 이거는 착오로 취소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네. 26회. 합의하고 불합의를 구별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착오로 취소를 건드릴 수 있는 건 언제다? 합의가 됐을 때지. 불합의면 착오로 건드릴 여지가 아예 없는 거다. 요거 하나 꼭 챙기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청약과 승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요 과정을 뜯어보면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여기서 한 문제, A+. 한 문제. 청약. 뭐가 청약이냐? 금액을 확정해가지고요. 확정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한 게 청약이야. 확정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그래요. 전세 놓을 때 1억이다. 금액 정했죠. 이게 청약이야. 정하지 않고요. 정하지 않고 예전에 보면 전봇대에
전세 구함 이렇게 돼 있어요. 전화번호만 딸랑 있어. 그리고 뭐라고요? 신혼부부 원함 이렇게 돼 있어. 금액은 없어. 이게 바로 유인이죠. 유인.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야. 유인. 금액을 정해놓고 확정해가지고 전달하면 청약. 자, 이때 상대방은 누구예요? 불특정 다수도 됩니다. 청약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길 가는 사람은 아무한테는 다 되죠. 다 되죠. 그래서 청약은 불특정 다수한테도 돼요. 반면에 승낙은요. 승낙은 누구한테요? 특정인한테만 돼요. 요게 미묘한 차이가 있네요. 승낙은 누구한테요? 저 제시한 사람. 저 집 판다는 이 사람한테 해야 되지. 이 사람한테. 그래서 청약은 누구한테요? 불특정 다수한테도 되죠. 효력 있죠. 효력 있어. 이거. 불특정 다수한테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되죠. 근데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해야죠. 특정인한테만. 이 사람한테 답을 해야지. 지나가는 행인한테, 이거 지나가는 행인한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누구한테요? 불특정 다수한테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 요게 다르네, 요게. 여기가 출제 포인트겠네. 오케이. 그래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청약은 불특정인한테 해도 됩니다만 승낙은 누구한테요? 불특정인한테 하면 안 됩니다. 요게 차이점. 두 번째. 그럼 이 청약은요?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상대편한테 배달이 되면, 도달이 되면 되는 거죠. 도달주의죠, 도달. 도달하면 되지. 내가 제안한 거 얘한테 도달됐죠. 도달하면 효력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약이 뭐하고 나면 도달 후에는 여기 이렇게 삼각형 할까요? 도달했죠. 그러면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같이 해볼까요? 청약이 뭐한 후 도달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도달했죠. 철회 안 돼요. 거꾸로만 하면 도달 전이면 뭐하기 전이면 도달 전이면 철회됩니다.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이면 철회돼요. 도달하면 철회 안 되는 거지. 당근이지. 그럼 시험 문제 뭐라고요? 자유로이. 청약은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나요? 없죠. 자유로이 안 돼요. 왜요? 도달하면 안 되잖아. 도달하면. 같은 맥락이죠. 이문구를 외우셔야 되겠네요. 청약이 뭐하고 나면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자유로이 철회가 안 된다. 왜? 도달하면 안 되니까. 그럼 청약은 언제까지 철회가 돼요? 도달하기 전에. 도착하기 전이면 철회되지. 도착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 청약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도착하면. 근데 승낙은요? 승낙은 여기 보세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뭐 할 때요? 발송할 때입니다. 발송할 때. 여기 별 3개, 별 5개 할까요? 5개라는 거는 그만큼 출제 비율이 높다는 거죠. 아주 높다. 어느 점에서? 청약은 도착해야 돼요. 청약은 얘한테 도달해야 되는데 승낙은요? 발송하면 돼요. 발송. 보냈죠?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얘가. 요 점이 달라요. 그래서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할 때 생기고 승낙은 발송할 때입니다. 요게 다르네요.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왔겠네. 뭐라고요? 시험 문제는 함정 볼까요? 시험 문제. 격지자 간에 뭐하고요? 청약과 승낙은 뭐한 때요? 도달한 때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청약은 맞죠? 청약은 도달할 때 맞는데 승낙은 도달이 아니죠. 틀렸죠. 승낙은 언제요? 발송할 때입니다. 발송할 때. 얘가 띄우면 돼. 얘가 띄우면 되는 게 우체국 가서 띄우면 그때 계약은 성립해요. 요게 달라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릴 텐데 문제풀이 하면서 볼게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발송할 때라는 건 이거죠. 얘가 보낸 청약을 얘한테 했어요. 승낙 기간이 언제냐? 10월 말까지다. 10월 말까지가 승낙 기간이다. 10월 30일이 승낙 마지노선이다. 마지노선. 그럼 얘 승낙은 언제까지요? 저 날짜까지. 10월 30일 이전에 들어가야 돼. 도달해야 돼. 그래서 얘가 보냈어요. 언제 보냈어요? 26일 날 보냈어. 26일 날 발송했어요. 발송해서 언제 들어가느냐면 얘한테 들어간 게 언제 들어가냐면 29일 날 도달했어요. 29일 도달. 기간 오버했나요? 안 했나요? 오버 안 했죠. 얘 승낙이에요. 얘 승낙이. 들어갔네. 언제 들어갔네? 보낸 거는 26일, 도달한 거는 29일이죠. 그러면 계약은 발송한 26일 날 됐다는 거야. 이때 된 거야. 이때.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 도달한 때 그럼 틀려 이게. 도달 시에 효력이 생긴다? 뻥이다. 도달 시가 아니라 뭐야? 발송한 때. 이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주의라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청약은 승낙기간 내, 승낙기간이 아까 10월 말입니다. 이거 10월 말이라고 적어볼게요. 10월 말까지요. 10월 말까지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지. A가 기다리고 있죠. 얘한테 승낙 오기를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요. 저 10월 말까지 연락이 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죠. 그 날짜까지요. 통지를 받으면 받지 못하면 10월 말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는다. 기출문제 단골입니다. 그래서 B의 승낙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10월 말까지지. 그래 이 10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승낙 적격이라고 그래요. 승낙 적격. 왜? 승낙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때까지야. 이때까지. 이를 뭐라고 그래요? 승낙 적격이라고 그런다. 승낙 적격. 야, 너 승낙 이 날짜까지 해줘야 돼. 그래야 네 승낙이 적법한 거야. 그럼 A는요. 이때까지 못 받으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날짜까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승낙은 효력을 잃는 거지. 꽝이지 그냥 꽝돼. 이거 이때까지 안 오면 꽝이야. 가령 11월 2일 날 왔다 꽝이야. 이 승낙은 꽝이야. 이때까지 들어와야 돼. 10월 말까지 들어와야 돼. 마지노선까지. 세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 뭐를 정하지 않았어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기간입니다. 상당기간 내에 통지를 받아야 돼. 상당기간에. 그러니까 A가 얘한테 청약을 할 때 뭐라고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야, 10월 말까지 답변해줘. 10월 말까지 답변해줘. 기간 정했죠? 그럼 얘 승낙은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 와야 돼. 이게 승낙 기간이야. 두 번째는요. 기간 안 정했어. 10억에 사가. 그런데 뭐야? 기간이 없죠. 그럼 언제까지요? 상당 기간이다 이게.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라는 거. 즉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당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요. 여기처럼 효력을 잃는다. 기간 정하면 이 기간 안에 못 받으면 이 기간이고요. 기간 안 정하면 상당 기간이다. 두 가지. 3, 4번을 이렇게 별표하고 같이 암기하시면 돼요. 이거는 승낙기간을 정한 거고 이거는 안 정한 거야. 승낙기간을 정한 거, 이거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거. 정하지 않으면 언제까지요? 상당 기간 안에 못 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오, 이제 정리가 됐죠. 오케이. 자, 이 부분 청약에 관한 논의. 이어서 승낙이죠. 승낙은 불특정인한테 하면 꽝이야. 특정인한테 해야지, 얘한테. 두 번째, 승낙은 효력이 언제 생겨요? 발송한 때. 세 번째, 잘 나오는 거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별 3개 합니다. A가 청약을 할 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B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렇게요. A가 여기요. 이영자가 여기요. 재석이한테 전화를 하기를, 재석아, 내 부동산 있거든. 강원도 평창에. 내가 너한테 싸게 내놓는 거야. 너니까. 근데 한 달 안에 답변을 안 하면 말이야. 한 달 안에 네가 답변을 안 하면 계약은 성립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한 거죠. 일정 기간 내에 라는 건 이거죠. 예컨대 한 달 안에 뭐가 없으면, 해답이 없으면 계약이 뭐 한다고요? 성사된 걸로, 계약이 뭐 한 걸로? 성립된 걸로 간주한다. 성립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한 거야. 문자 보낼 때. 한 달 안에 답변 안 하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할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효력이 있냐 이거지, 이게. 일정 기간 안에, 한 달 안에. 해답 없으면 계약이 뭐 한 걸로? 성립으로 간주한다라고 그랬죠. 성립으로. 이거는 A의, 영자의 일방적인 의사죠. 일방적인 거지, 지 혼자서. 그래서 이 A의 일방적인 의사는 상대방 재석이를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혼자 떠드는 거잖아. 혼자. 성립한다고? 혼자 한 말이죠. 혼자서. 그래서 상대방을 뭐 하지 않는다? 구속력이 없다. 구속력이. 왜 구속력이 없을까요? 혼자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 일방적으로. 그럼 재석이는 답변해야 돼요. 답변을 한 달 안에? 아니야. 답변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재석이가 답변 안 해도요. 계약은 불성립한다. 계약 불성립으로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합니다.
이거 시험 아주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일정 기간 내에 해답 안 하면 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라고 그랬죠. 이건 상대방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데 그 까닭이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선언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은 답변 안 해도 계약은 성립으로 돼요? 불성립으로 됩니다. 불성립으로. 만약에 이런 경우가 계약이 얘한테 성립이 된다면 얘가 답변 안 하면 재서이가 한 달 안에 답변 안 하면 계약이 돼버린다. 성립한다 그러면 영자 돈 벌기 쉽지 뭐. 돈 벌기 쉽죠. 우리도 다 공부할 때려치고 그냥 이메일에다가 막 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까지 답변 안 하면 이 물건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다 거래가 될 거 아니야. 다 거래가. 그리고 이런 일방적인 선언. 일정 기간 내에 대답 안 하면 이 계약이 성립한다는 이런 일방적인 통지는 상대방 구속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 조건부 승낙. 얘가 승낙을 하는데 재서이가 승낙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이를 조건부 승낙이라고 그래요. 조건부 승낙. 예컨대 이렇게 붙이는 거죠. A가 영자가 10억에 제의를 했죠. 10억에. 이때 B가 10억에 산다가 아니라 얼마예요? 9억에 산다. 그죠? 조건부 승낙입니다. 조건부 승낙. 9억이면 산다. 조건부죠, 이거. 이 조건부 승낙은 이쪽에서 승낙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 청약을 넣은 거야. 이 청약을 거절하고요. 얘가 청약을 했던 거죠. 이 청약했던 거를 얘가 어떻게 하고요? 거절해버리고요. 저걸 거절해버리고 이쪽에서 역제의를 한 거죠. 역제의. 역제의를 한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이제 청약자로 바뀌어. 그래서 이걸 뭘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조건부 승낙이나 또는 연착된 승낙도 똑같아. 이걸 다 뭐로 본다? 역제의야. 역제의한 거. 역제의한 걸 뭘로 봅니다? 법에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얘가 청약이 된 거야. 청약이 된 거고 A가 그럼 어떻게 해요? 승낙해줘야 거래가 꽝 되는 거죠. 짱 되는 거죠. 뭐도 그래요? 연착된 승낙도 그래요. 연착된 승낙. 여기 볼까요? 아까 A가 제의할 때 언제까지요? 10월 30일까지를 승낙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그러면 B는 언제까지요? 이날까지 와야지. 이날까지. 이 B가 보낸 게 26일 날 보냈어요. 6일 날 보내서 29일 날 왔죠. 그러면 언제 돼요? 보낸 날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발송한 때. 근데 이게 늦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연착했다. 11월 2일 날 도착했어. 도착.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연착된 거죠. 연착된 승낙은 뭘로 봐요? 새로운 청약으로 봐. 연착했잖아. 연착. 11월 2일 날 도착했죠. 연착했죠. 그러면 이건 연착된 거예요. 연착이요. 이 기간 오버한 거니까. 기간 오버죠. 기간 오버. 연착된 승낙은 뭘로 봄? 새로운 청약이다. 새로운 청약. 새로운 뭘로 봅니다? 청약으로 보니까 A가 어떻게 하면 얘가 9억에 산다네. 저 인간이. 아니면 10억에 산다네. 10억에 산다는 게 늦게 왔네.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때까지 안 오다가 늦게 왔죠. 10억에 산다고. 늦게 왔죠. 늦게 왔는데 얘는 그 10억에 팔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승낙을 하면 A가 오케이 10억 오케이. 새로운 청약은 뭘로 봐요? 늦게 온 거죠. 늦게 온 거는 새로운 청약이죠. 이걸 어떻게 하면 A가 승낙을 하면 A가 뭐 해주면 오케이 하면 거래는 이루어지는 거지. A가 뭐 하면 승낙을 하면 계약은 성립으로 돼요. 자, 두 가지 구별할까요? B가 10억이에요. 10억에 산다고 그랬어. 10억에 살게.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늦게 왔어. 11월 2일 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연착이죠. 연착. 30일 넘어가지고 연착했죠? 근데 냅두면 어떻게 돼? 이거 냅두면 계약은 꽝이야. 거래 안 되는 거야. 왜요? 기간 오버니까. 이때까지 와야죠. 이때까지 승낙 기간 안에. 기간 안에 못 왔죠. 그러면 이거는 승낙으로서는 적격이 없는 거야. 효력 없는 거야. 늦게 온 거니까. 이거 늦게 온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연착된 승낙이죠. 그걸 A가 어떻게 되면 얘가 보낸 게 왔는데 늦게 왔죠. 그럼 얘가 제의한 게 뭐가 되죠? 새로운 청약이 되네. 그 청약을 A가 어떻게 하면 승낙을 봐주면 A가 승낙을 하면 계약은 어떻게 돼요? 성사된다. 거래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별 꼭 해두실게요. 이 두 가지 기억할게요. 조건부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다 뭘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됩니다라는 거. 그래서 A가 어떻게 하면 다시 승낙을 하면 거래가 됩니다. 이것도 A가 승낙하면 거래돼요. 늦게 온 거. 두 번째는 얘가 어떻게 한 거? 9억이에요. 9억에서 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얘가 뭐 한 거예요? 역제의한 거죠. 그걸 어떻게 A가 승낙을 하면 A가 승낙을 해주면 이것도 9억이 되는 거예요. 두 개 기억할게요. 두 개. 조건부 승낙, 연착된 승낙 두 개는 새로운 청약으로 돼서 A가 뭐 하면 오케이 해줄 때 된다. 오케이 해줄 때. 여기까지. 그러면 계약 성립이죠. 계약 성립의 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청약과 승낙 요 그림. 여기도 한 문제 나오니까 여기를 반복해서 정리를 해 주실게요. 그 다음 계약 성립의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차 청약입니다. 교차 청약. 갑의 청약이 10월 2일 날 도달하고 을의 청약은 10월 6일 날 도달했는데 문제는 금액이 똑같아요. 갑도 청약을 했어요. 10억에 사가라고요. 영자가. 그때 을도요? 똑같이요. 10억에 팔라고 그랬어요. 10억에. 을도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죠? 근데 갑이 한 건 언제요? 10월 2일 날 도달이고요. 을이 한 청약은 언제요? 10월 6일 날 얘한테 도달했죠. 그러면 어느 게 늦어요? 늦은 거. 이게 늦죠? 이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나중 청약이요. 나중 청약이 뭐한 날? 도달한 날 이루어지는 거죠. 이를 교차 청약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교차했다. 아주 우연히. 교차했어. 그럼 언제 이루어져요? 나중 거. 나중 게 도달한 날. 10월 6일 날. 기출. 교차 청약입니다. 세 번째, 의사실현. 자, 의사실현이라 할 때 그 의사실현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할 때요. A가 청약, 어떤 제의를 하고 B가 오케이, 내가 살게. 이렇게 의사를 서로 표현하죠. 근데 의사실현은 그게 아니라 자판기를 이렇게 설치해놨어. 자판기. 음료수 1,000원짜리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이게 청약입니다. 1,000원. 1,000원이죠. 1,000원에 저거 터치하면 거래가 되는 거죠. 누구하고? 자판기하고 매수자하고. 그럼 B가 어떻게 해요? 저 자판기한테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게 아니죠. 1,000원에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터치를 하죠. 터치. 돈을 넣고. 그게 바로 뭐죠? 사실행위를 했다라고 해요. 무슨 행위를? 사실행위. 자판기에 돈을 넣고 뭐를 해요? 터치하죠. 터치. 터치를 하는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판기하고 B하고.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해요. 그럼 이 행위는 무슨 의사를 실현하는 거예요? 승낙이라는 의사를요. 의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지.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그런다. 의사를 어떻게 했다? 실현했다. 의사실현.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때. 행위가 있는 때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눌렀을 때. 오케이. 이를 의사실현이라고 합니다. 의사실현. 여기까지.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유형 그러면 세 가지요. 세 가지 유형이 여러분 앞에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첫째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청약과 뭐죠? 승낙이 뭐해서 합치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때 청약은 불특정인한테도 먹히지만 승낙은 특정인한테 해야 된다. 청약은 도달해야 되는데 이 청약은 도달해야 되는데 승낙은 도달이 아니라 뭐야? 발송이다. 발송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다르죠. 두 번째는요. 교차 청약이죠. A도 청약을 했고 B도 청약을 했네. 그죠? 이를 뭐라고 그래요?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은 나중 거가 도달한 때. 세 번째는 의사실현이죠. 의사가 어떻게 되면 행동으로 표출되는 거죠. 의사실현. 그래서 계약 성립의 유형에는 1. 청약과 승낙 2. 교차 청약 3. 의사실현 세 가지 유형이죠. 계약 성립의 유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오케이. 여기서 한 문제. 이 유형 전체 유형을 머릿속에 딱 구조화시켜 놓고 그 구조화된 틀 안에다가 작은 것들을 껴 넣는 게 여러분의 할 일.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의 종류 그리고 계약 성립 두 가지 주제를 이번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